3월 27일 수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는 디커플링 해소의 조건, 일본 기업과 비교를 해서 설명해주고 있고요. 대우증권에서는 반등 과정에서 우선적인 투자 대안을 선별해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에서는 미국 IT, 하드웨어 투자 증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돌아와요 외국인이라고 제목을 달면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가격 메리트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요인들을 분석해주고 있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4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선택과 중국의 구조조정을 국내 증시의 득실과 좀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실적과 수급을 고려한 종목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좀 코스피 지수가 반등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사항들 좀 체크해봐야 하는지 증권사들이 포인트 짚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리포트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돌아와요 외국인이라고 좀 헤드라인을 달고 있는데요. 먼저 그래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연초 이후 이 주식시장의 성과와 한국 증시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좀 높은 개연성을 갖고 흘러간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증시 성과에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조정을 불러왔던 이 외국인의 매도 원인, 삼성증권이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새 정부 출범 후에 정책적 불확실성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좀 난항을 겪고 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좀 본회의를 통과하고 또 이 정부의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등이 이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입니다. 현재 이 전체 약 9조 원 가운데 반 이상의 매물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시장에 좀 만성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이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이번에 좀 북한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이버 테러 같은 이슈의 경우에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이 비중 축소폭이 컸던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우증권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에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등 과정에서 우선적인 투자 대안들 좀 선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 승인 등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반등을 나타내고 있죠. 이 미국 경기의 회복 속도 그리고 엔화 약세 등을 좀 여전히 고려해야겠지만 수익률 격차 축소를 위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에서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레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올해 3월 들어서 좀 순매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한 종목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집중적으로 포착이 됐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 또 최근 실적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 회복 시에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선적인 매수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자동차와 레저 업종의 경우에 이익 조정 비율은 아직 마이너스권인데요. 하지만 최근의 회복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좀 증가세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일본은 있다, 한국도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최근 일본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매력적이다라고 세계 대표 자산운용가인 블랙록의 회장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좀 지속되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좀 더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증시가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됐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식이 싸다면 한국의 주식은 더 싸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토픽스가 현재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가 좀 관행이다라고 보는 편이 좀 더 옳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 또한 한국 증시가 여전히 더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화 절하는 이익 개선이다라고 공식을 설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짚어주고 있는데요. 통화와 기업 이익의 관계는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통화만으로 이익을 전망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로 증시가 올랐다면 기업 이익을 좀 실제로 환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에 따라서 좀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화와 증시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하지만 일본 증시가 좀 상승열을 식히는 동안 한국 증시의 저평가 매력도 함께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